자, 이어서 개념 19번 확률의 정의 세 번째 것도 가보자. 첫 번째 문제부터 정리하죠, 또.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는 색칠하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색칠하기, 그죠? 자, 색칠하기 또 정리할게. 자, 소재 정리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색칠하기는 어떻게 하자고 배웠다? 그렇죠? 색칠하기는 확실한 영역은 설정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건너편의 영역이 나와서 확실하지 않은 혹은 분류가 필요한 상태가 오게 되면 절대로 곱하기로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서? 수형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칠하기를 처음 배울 때는 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억지스럽게로라도 수형도 그리는 걸 연습시켰어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알겠죠?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쟤는요, 영역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있고, 지금 하나, 둘, 셋, 6개의 영역이 있네요.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영역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색칠을 해보려고 그래. 자, 그래도 단순하다, 그렇지, 도형이? 왜 단순하다? 왜 단순하다? 우리가 보통 우리 색칠하기 했을 때 이런 도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가 또 갈라지고 막 이렇게 나눠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웃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돼서 A, B, C, D, E라고 놓고 이렇게 하는 그죠? 이런 문제가 많은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쫙 갈라져 있어서 얘는 오히려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가? 한번 읽어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6개의 영역에 빨강, 파랑, 노랑 3가지 색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쌤이 그거를 그냥 A, B, C를 여기다 입력시킨다고 생각하죠. 자, A, B, C를 칠할 건데 이웃하는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확률 당연하겠지. 뭐 그런 문제겠지.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근데 밑에 보니까 단 이렇게 돼 있네요. 각 영역에 대하여 한 가지 색만 칠하고 각각의 색을 칠할 확률은 모두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에 보니까 조건이 2개나 있어. 조건이 2개나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 자,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라 라는 조건도 있지만 그 위에 보면 어떤 조건도 있냐면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라 그랬어요. 모두. 이렇게. 그러니까 3가지 색을 일단 모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의 수 분에 이웃하는 부분에는 다른 색깔을 칠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결국 이 문제인 거야, 지금. 그렇구나. 모두 사용하는 전체 경우의 수 분에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깔을 칠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부터 약간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게요. 자, 전체 경우의 수 구하러 갑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쌤,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자, 오답 보세요, 오답.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일단 3가지요. 여기도 3가지요. 여기도 3가지. A, B, C, A, B, C, A, B, C, A, B, C. 그러면 3가지 해서 3의 6제곱계가 전체 경우의 수 아닙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왜냐면 3의 6제곱계면 만약에 여기에 A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라 그랬거든. 자, 다시 문제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6개의 영역에 빨강, 파랑, 노랑 3가지 색을 어떻게 한다고?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이게 조건이거든. 이게 전제 조건이야. 모두 사용하여 칠한다고 할 때 이웃하는 영역을 다른 색으로 칠할 확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은 이게 맞아. 이웃하는 부분은 다른 색을 칠한다는 게 내가 원하는 사건인데 전체적으로 문제에서 색칠하려고 하는 건 모두 사용한다는 거니까 그냥 3의 6제곱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죠? 색깔을 다 사용해야 되니까. 자, 쌤 이렇게 할래요. 자, 그러면은 색깔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좀 어렵다, 그죠? 왜냐면 세 가지 색을 칠해야 되는데, 세 가지 색을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6개. 6개의 영역에 A, B, C를 모두 다 써야 되니까, 뭐, A 쓰고 B, C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맞죠? 똑같은 걸 4개 쓰고 하나 아니면 똑같은 걸 3개 쓰고 B 2개 쓰고 하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뭐 C 2개, B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다 해줘야 되니까 이게 너무 많잖아, 그죠? 너무 많아서 쌤은 이렇게 좀 작전을 짜보려고 그래. 전체를 3의 6제곱으로 놓고 빼버리자. 색깔을 하나만 사용한 경우 빼버리고 색깔을 2개만 사용하는 경우도 빼버리자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색깔을 모두 사용하게 되니까 빼볼게. 제발. 한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은 모두 A, 모두 B, 모두 C. 그래서 3가지. 됐나요? 플러스. 이제 뭘 뺄 거다 이제? 2가지 색만 사용하는 거 뺄 거야. 자, 2가지 색만 사용하는 거 잘 봐. 2가지 색 사용하는 거는 일단 3가지 색 중에서 2가지를 고릅니다. 됐죠? 2가지 골랐어. A하고 B가 골라졌다 치자. A하고 B가 골라졌다 치자. 그럼 2가지 색깔만을 이용해서 얘를 칠하는 방법 어떻게 돼? 2가지 색깔만을 이용해서 얘를 칠하는 방법 어떻게 돼? 역시 똑같은 모양이지. 왜? 2가지 해서 2의 6제곱 하면 돼, 안 돼? 그럼 안 된다고. 왜? 그럼 여기에 A만 다 들어가거나 또 B가 다 들어간 경우가 생기는데 우린 지금 뭘 찾는 거야? 2가지 색깔을 사용한 걸 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의 6제곱계에서 A로 다가거나 B로만 다가는 2가지 케이스는 빼줘야 합니다. 됐나요? 아, 이거 뭐 비슷하지 않아? 우리 공부한 거 중에?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 함수의 개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았던 그 유형이랑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어쨌든 지금 얘기는 뭐다? 전체 경우의 수. 자, 보세요. 3가지를 입힐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색깔만을 이용한 거. 요거는 2가지 색깔만을 이용한 거. 2가지 색깔만 이용한 거를 뺀 거야. 그럼 뭐가 된다?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 게 분모에 드디어 오게 된 거죠. 자, 이거 중에서 이제 뭐 할 거다, 우리는? 이거 중에서 우리 뭐 할 거다? 위에다가 뭐 할 거다? 위에다 뭐 할 거다? 이웃하는 영역이 다른 색깔이 오도록 칠하겠다. 칠하자. 자, 어떻게 칠할까요?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곱하기.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렇죠. 앞에는 달라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뭐가 하나 칠해지겠지? 여기 몇 가지? 2가지. 또 몇 가지? 2가지. 또 몇 가지? 2가지. 또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처음엔 3가지. 두 번째부터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됐나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왜 안 돼? 얘는 됐어. 근데 얘가 안 됐잖아.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했다는 보장이 없잖아. 왜냐면 여기엔 이런 것도 있잖아. A, B. 있어, 없어? 있죠. 물론 한 가지 색깔로만 다 간 건 없겠지. 이웃하는 걸 다르게 칠했으니까. 그러나 2개만 사용해서 A, B 혹은 B, A, C 이런 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 거 빼줘야죠. 오케이, 빼자. 어떤 게 있다고요? A, B. A, B, C 3개 중에 2개를 골라. 2개를 고르면 A하고 B가 골랐다도 쳐. 그럼 여기다 색칠하는 방법은 A, B 방법이 있고 B, A가 있으니까 방법 몇 가지? 2가지가 있어. 요걸 빼줘야 된다고.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지? 복잡하다. 이런 것도 빼줘야 되네. 요거 실수 조심. 됐습니까? 자, 지금 이 문제는 확률 문제인 것 같지만 1번 문제 하나에서 공부해야 될 경우의 수 파트의 소재가 많다 이거죠. 맞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 계산하면 답이 얼마 나오냐면, 자, 6분의 1이 나온답니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장갑이 5켤레가 있대요. 얘들아, 5켤레라고 했어. 그럼 빨리 써. A와 뭐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c와 스몰 c, 라지 d와 스몰 d,
라지 E와 스몰 E 이렇게 해서 5켤레가 있다고 하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라고 할게. 이 중에서 4개의 장갑을 임의로 선택할 때 끊어주세요. 4개를 선택한대. 자, 이거 중에서 몇 개? 4개를 선택한대. 그럼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나와야 돼? 그렇죠. 10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게 되는 거지. 10개 중에 4개를 고를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문제에서 짝이 맞는 장갑이 적어도 한 켤레가 있을 확률 어떻게? 적어도 짝이 맞는 게 적어도 한 켤레 있으면 된대요. 그럼 얘들아 정리 또 해야 되겠지? 적어도 한 켤레가 있다는 말은 한 켤레가 있다는 말이야? 아니죠. 4개를 꺼냈으니까 적어도 한 켤레가 있다는 건 한 켤레가 쌍이 되거나 2켤레가 쌍이 되거나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4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 그럼 우린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뭘 쓰겠다? 여사건을 쓰겠다. 어떻게 쓰겠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겠다? 저 4개의 장갑이 한 켤레도 짝이 맞지 않는 거, 그죠? 짝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걸 빼버리면 된다 이거지. 됐어? 그럼 하면 되겠네. 전체 경우의 수야 뭐 당연히 십시사고. 짝이 하나도 안 맞는다? 얘들아 짝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건 그냥 5종류 중에 4종류가 다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죠? 종류 골라 종류. 5종류 중에 4종류가 다 나왔어. 그래서 A, B, 뭐 D, E 이렇게 골라졌다 치고 그러면 저 4개 중에서 4개의 쌍 중에서 라지 A가 나올지 스몰 A가 나올지 즉 오른쪽이 나올지 왼쪽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각각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씩 있어? 2가지씩 있겠네. 2가지 이렇게 있겠네요. 괜찮나요? 네, 요런 얘기였죠. 요게 어떤 경우의 수다? 짝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의 수다 이거죠.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21분의 13이 나온답니다. 네, 정리는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 계산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겠지? 자, 이렇게 해서 3번째 확률까지 해봤고 색칠하기와 적어도에 대한 얘기까지 확률 문제로 한번 정리 또 해봤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 우리 또 다음 포인트에서 보도록 할게요.